고객 중에요. 부동산으로 엄청난 재산을 거머쥔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그야말로 돈 버는 머리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데 사주를 그때 당시 풀어보니까 사주도 신앙제한 그러한 사주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주들이 다시 말해서 부자의 사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풀어보니까 이름 역시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물을 중식하는 이름이어서요. 그야말로 그 타고난 좋은 사주에다가 재물이 많은 사주에다 양 어깨에다가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어요. 75년생 박형순 이름 참 촌스럽고 제가 이 노처녀의 이름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책에다가 이 사례를 실은 적도 있어요. 그야말로 10여 년 전이니까 10여 년 전에서도 또 그 10여 년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리 큰 재산가는 아니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모친을 도와서 함께 일했는데요. 모친이 힘든 식당 일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 간절에 무리가 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도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야말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늘 손님이 꽉 찼어요. 그때쯤에 더 큰 평수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이제 상담하러 왔었는데 제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확장할 그 돈으로다가 음식점을 확장하지 말고 부동산을 사두라고 권했거든요. 왜? 이름 속에는 부동산을 샀을 때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업이 조금만 잘 되면은요 넓은 평수로 이전하거나 무리해서 신축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그러고 나면 영업이 안 되거나 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봤어요. 거기엔 그만큼 늘어난 평수에 비례해서 지출 또한 배로 중간 원인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그 터에서 나타내는 기운이 이렇게 바뀐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노처녀는요. 사주에 재물운이 있어서 그런지요. 제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둔 땅이요. 이 밑거름 그야말로 씨앗이 되어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하는 데 한몫을 해준 거예요. 75년생 을묘성 박형순의 이름을 풀이해보면요. 성에서 나타나는 322가 숭재간으로 숭재간이라는 건 재물을 이어주는 hil성이거든요. 이게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맡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기량을 발휘하게 돼요. 그렇더라도 재물을 파괴하는 흉신, 이 겁재가 증첩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거든요. 그러나 이름의 첫자, 이 형이 718은요. 재물을 파괴하는 중첩된 겁재를 간성칠이 극제시켜줌으로써 매우 길하게 작용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요. 계획된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능률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비견일을 간성팔이 억제하여 이 재물을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길성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사두라고 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대개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름들은요. 암장에 숨어있는 재물을 말해주기 때문에요. 허튼 돈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절약가적인 기질이 강해요. 근데 확실히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재물을 축적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름 끝자순 600은요. 중첩된 인성, 영령을 재성, 육이 억제시켜주는 것이 매우 길한 작용으로요. 이런 경우요. 재산 중식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장 적격이에요. 아니면 학문으로 인한 재물을 축적한다든가 무엇보다 근검 전략하여 사치를 모르고요. 이재에 대한 식견이 넓어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이러한 재물적인 운세는 더욱 왕성하게 축적되리라고 봐요. 다만 비견일은요. 형제를 나타내는 명운으로 간성 7, 8이 유 아래에서 서로 상극하면요. 불행해진 형제가 있거나 그로 인해 도움을 줘야 되는 형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성에서 겁재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해가는 명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75년생 을묘생은요, 천간지지가 똑같은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이름에서 발현되는 운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이름의 주인공은요, 재물적인 운세가 매우 왕성하며 그걸 지키는 힘 또한 강하기 때문에요,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그 가치가 엄청나게 발현이 돼요. 다행히 이 이름의 주인공인 노처녀는요, 성에서 이 머리만 잘 발달돼 있고 자기 주관만 잘 살아있는데, 이 형순이라는 이름에서 그야말로 남편을 또 재물을 상생시켜 주기 때문에 성에서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이름에서 완벽하게 채워준 데다가 천간과 지지가 같다 보니까 그 운기가 두 배로 왕성하게 작용을 해서요, 당신만 해도 정말 노처녀였지만 상당한 어떤 재산가였는데, 지금은 또 그로부터도 또 한참 시간이 흘렀으니까 당신은 노처녀였는데 지금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에 뚜렷하게 남편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저렇게 성에서 부족한 부분, 재물과 간성이 취약한 부분을 이름에서 저렇게 보완해 줄 때, 그리고 또 사주가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서 재물이 있을 때 저 이름이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격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젊은 시절, 이른 나이지만 많은 그 부동산으로 축적을 해서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타고난 사주가 좋더라도 이름이 흉하면, 타고난 사주에 재물이 있으니까 돈은 버는데 이름이 흉하니까 자꾸 재물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주에 재물이 없지만 이름에서 재물이 이렇게 융성하게 되면요, 비록 사주에 재물이 있으니까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이름에서 재물이 융성한 이름일 때는 그 돈을 관리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남한테 비난하다, 궁핍하다,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체면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하게 많이 봐요. 물론 사주 따라 이름을 짓기 때문에요, 사주에 재물이 없으면 이름에도 재물을 극하고, 사주에 남편독이 없으면 이름에도 간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좋은 이름으로 보완해 주게 되면 사주 없는 배우자운이나 사주 없는 재물운을 이름을 통해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고난 사주대로 좋은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그야말로 기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은 역시 자기가 뜻한 바 맘먹은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올 때 자문을 해줬을 때 그 뜻대로 행하는 걸 보면, 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사주가 좋거나 울로가 좋거나 이름이 좋은 사람들이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함으로써 축제하는 거를 제가 과거 쪽에 일선에서 상담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이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타고난 사주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가장 기성 역할을 하고 개운의 유체가 되는 것을 저는 우리 구성성명학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성성명학이 아닌 일반 성명학으로요, 이름을 바꿨을 때는 그런 운기들을 본인 스스로들이 이렇게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름들을 많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성성명학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명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구성성명학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